자,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1급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죠. 먼저 간단하게 이제 소개부터 한번 할까요? 저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이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KPMG 삼정회계법인 그리고 세비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외국계 기업 기장 대행 업무 그리고 각종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현재는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산회계, 세법 개론, 소득세법 이런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1급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1급 교재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교재가 다른 교재랑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교재는 합격에 필요한 내용만 콕콕 집어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합격에 필요가 없는 내용들은 과감히 뺐고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만 기술을 하되 그래도 꼭 필요한 일부 어려운 내용들은 제가 기술은 했지만 요거는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라는 식으로 다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책은 기본적으로 대화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구술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계시면 마치 저랑 대화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명쾌하게 책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책은 이론 공부에 이어서 곧장 K랩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영상 또한 그렇게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책들이나 다른 영상들은 이론 따로 실무 따로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촬영 기법상 이렇게 칠판에서 이론 강의를 하고요. 화면 캡처를 통해서 K랩 프로그램을 화면 캡처를 해서 따로따로 촬영을 하는데 저는 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한 영상 안에서 이러한 칠판 이론 강의와 화면 캡처된 K랩 프로그램 강의를 한 강좌 안에서 다 집어넣어서 입체적으로 좀 더 바로바로 학습할 수 있게 교재와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핵심 체크할 내용들을 이 교재 제가 앞쪽에다가 별도 요약집으로 집어넣어놔서 여러분이 책을 구매하신 이후에 뜯어가지고 별도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얇게 만들어놨고요. 그 안에는 자주 출제되는 빈출 120문제를 별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다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따로 요약집에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시험 직전에 그 내용들만 따로 보고 시험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빈출 120문제 꼭 중간중간 풀으셔서 이 내용들만 익히셔도 사실 합격에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쪽에 별도 구분을 해서 거기다가 핵심 내용을 다 교재 안에 표시를 또 해놨기 때문에 훨씬 책을 보시기가 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과정에 비해서 좀 무료 영상을 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이 무료 영상만으로도 상당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영상을 무료로 배포를 하도록 요청을 출판사에 드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 교재의 특징과 강좌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바로 전산회계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시험은 1급 시험은 60분간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크게 이론 부분과 실무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총 38문제, 38문제가 나와서 100점 만점입니다. 이론 문제는 한 문제당 주로 2점이고요. 실무 문제는 주로 한 문제당 3점입니다. 먼저 이론 문제 볼까요? 이론 문제는 회계 기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같은 것들. 저거는 이제 회계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인 거죠. 요 내용과 추가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랑 원가회계가 나와서 총 15문제, 30점 만점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실무 문제는 이제 기초정보관리라고 그래서 K랩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래처를 등록하고 계정 과목 등록하고 이런 문제가 3문제가 나와서 1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들의 전표를 입력하는 일반 전표에서 6문제 18점. 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그런 거래 매입 매수 전표 6문제 18점.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입력된 전표들 중에서 수정할 내용들 2문제 6점, 그리고 12월 31일자에 추가로 매출원가나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3문제 9점, 마지막으로 기입력된 그 분계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을 불러와서 조회하는 문제 3문제 9점, 이렇게 크게 이론 30점, 실무 70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론과 실무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론 부분은 기본적으로 30점 만점이고 제가 15문제라 그랬죠. 회계 기본 개념에서 2문제, 자산 3문제, 부채와 자본 2문제, 수익과 비용 1문제. 그래서 총 보시는 것처럼 8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약간의 회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회계 원리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계 원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차변과 대변의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산 차변이고요. 부채 대변이고요. 자본 대변인 거잖아요. 이러한 기본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 계정 과목별,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계정 과목별로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해하시고요. 이게 이제 일부 내용이에요. 일부 내용들은 이렇게 추가로 암기가 필요하겠죠.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랑 자세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제 부가가치세죠. 이런 부가가치세가 뭐냐면요, 물건을 팔 때나 물건을 살 때 그냥 물건값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덧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0원짜리 커피를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물건을 팔 때, 사업자가 팔 때는 여기에 추가로 200원을 더해서 2,200원의 물건값이 주고받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시험 문제에서 이론 3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는 이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공부한 이 회계 원리에다가 자, 이게 접목돼 가지고 나중에 이게 K-랩 프로그램에서 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반 전표가 아닌 자,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해서 요것들은 부가가치세가 소반된 거래들을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모르면 얘를 입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요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이제 10%를 무는 일반과세와 0%를 무는 용세율과 아예 얘를 물지 않은 면세, 이 3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부터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때 내 사업자들이 이걸 신고하는데 뒤에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샀던 물건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매입세 공제라고 부르는데 일부의 거래의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거래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K-랩 프로그램의 입력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공부했다라면 어떤 것들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가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매매수전표를 입력을 하고 일반전표 입력을 하고 나면 그것들의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 양식들을 불러와서 이 신고서를 해석할 정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단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3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쪽에서 4문제가 나오죠. 원가란 건 말 그대로 이 제품을 내가 얼마에 만들었나 계산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원가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뒤에 공부하겠지만 원재료 들어가잖아요. 노무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거든요. 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해보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간접비는 또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원가 계산할 때는 물건별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통으로 계산한 다음에 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서 흔히 개별원가, 종합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서 4문제가 나와서 총 합치면 15문제 3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0점 만점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22점은 획득을 해야 안정권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이런 공부를 했으니 이런 시험 공부를 알아봤죠. 이제 실무 시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시험은 설명드린 것처럼 70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정보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K-랩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K-랩 프로그램은 회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미 거래처라든지 여기다가 계정 과목들을 다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정보관리 쪽에서는 이러한 거래처를 새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것을 고치거나 그리고 계정 과목을 입력하거나 새로 또는 있는 것들을 고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3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VAT,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가 입력되는 거고요. 일반 전표에는.
자, 여기 매매치 전표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거래를 입력하는 거겠죠? 이렇게 6문제가 나와서 사실 여기가 핵심이죠, 핵심. 그런 다음에 이 입력된 일반 전표랑 매매치 전표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고치는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12월 말자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자, 정확한 매출 원가의 인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기말에 수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가 3문제가 더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입력된 이렇게 매매치 전표 입력을 다 끝내고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만들어지고요. 일반 전표랑 막 입력하면 장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요거를 불러오는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요게 2가지가 핵심인 거고요. 일반 전표랑 매매치 전표. 여기 나와 있는 요 3가지 부분은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라서 이 부수적인 것들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를 공부한 다음에 요거는 그냥 불러와서 일부 내용들을 고치거나 조회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죠?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23문제가 나와서 70점으로 나와서 이게 더 비중이 높죠? 여러분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웬만하면 저는 실물을 먼저 풀고 이론을 풀기를 권합니다. 왜? 얘는 70점, 얘는 30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낑낑매다가 여러분이 멘탈이 붕괴되고 나면 여기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얘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 얘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최소 52점이 나가겠죠? 여러분 좀 전에 이런 문제에서 20 몇 점 최소 맞아야 되고 여기서 50 몇 점 맞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점 만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70점만 넘으면 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7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 60점대 후반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니까 최소한도 80점 얘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개 실수 더해서 한 70점 중반 정도로 붙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거나 또는 회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단기간에 100점 만점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고득점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8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셔서 70점 중반 이상 공부를 획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를 좀 공부했던 분이거나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좀 길게 하는 분들은 80점이 아닌 겁니다. 최소한도 90점을 목표로 하셔가지고요. 80점 중반 정도 점수를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무시험 공부를 한번 알아봤으니까요.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공부의 순서와 합격의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산회계 1급의 공부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차변과 대변의 개념부터 익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한번 흔히 가장 회계 공부의 기초가 되는 자, 재무 상태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용어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 재무의 상태가 일반인들은 쓰는 용어일까요? 안 쓰는 용어일까요? 굉장히 흔히 쓰는 용어죠.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의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10억이라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분이 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자, 대출이 얼마가 있나 봤더니 4억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6억은 누구 돈인가 봤더니 이게 자기 돈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회계에서는 이렇게 아파트, 이거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회계에서는 이거를 재산이라고 부르지를 않고요. 그냥 용어가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대출, 빚을 다른 말로 부채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 돈을 다른 말로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왼쪽에 표시를 한 거고요.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부채 자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재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자본을 가지고 계신데 약속을 한 겁니다. 얘는 왼쪽에다가 얘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더 해보시면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얘를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변이라고 불러요.
왜 차변이고 왜 대변인지 설명을 여기서 안 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강의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가장 회계의 기본은 이렇게 왼쪽에 표시된 자산과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된 부채 자본, 이 차변과 대변의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회계를 공부할 때 이 차변과 대변을 공부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이 차변과 대변이 몸에 이렇게 배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좀 어렵더라도 공부를 차변 대변이 하나도 모르겠는데 진도를 쭉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뒤쪽에 나와 있는 개정 과목, 복잡한 내용들, 뭐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매출 채권, 대손 삼각비, 무슨 그 감가상각비, 투자자산, 유형자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얘를 해결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개정 과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좀 처음에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자,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6억 중에서 일부는 부모님이 대주고 일부는 내가 번 돈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번 돈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내가 쓴 비용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이 다른 말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이익이라고 부르죠. 이 이익도 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자산, 두 번째 부채, 세 번째 자본, 마지막에 이제 수익이라는 단어랑 비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자, 이 교재에 설명을 쭉 하거든요.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다음에 익히는 과정이겠죠. 이 중에 일부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얘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암기보다도. 여러분, 얘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뭘 공부하는 거냐? 일반 전표 K랩 입력을 공부하기 때문에 얘를 공부한 다음에 K랩을 불러가지고 와서 입력 연습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아까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요렇게 일반 전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전표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바로 흔히 말하는 이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건의 매출과 물건의 매입 시에 그 물건 값의 10%를 추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10%를 추가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죠. 먼저 얘도 개념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수반된 거래를 입력하는 분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매입과 매출전표로, 매입 매출전표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뭘 공부하는 거냐? 자, K랩 입력과는 관계가 없지만 자, 이론 문제랑 관련된 일부 강론들,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 원가회계에는 K랩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일부 이론 내용들 해서 공부하면 이제 이단락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부 순서는 자,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서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그런 환경에서 시간 제한, 60분 제한해놓고 풀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험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콕콕전 교수 핵심 체크 앤드 빈출 120문제 그 조그만한 책 가지고 정리해서 시험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에서 한 2달, 자, 회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면 한 2달에서 3달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기 때문에 콕콕전 교수 전산회계 1급 영상 강의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90일, 자, 기본적으로 영상을 60일 시청하게 해놨고요. 혹시 이 60일 공부하고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60일을 더 들을 수 있게 영상을 오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바로 이어서 자, 합격의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공부 순서는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요. 이 공부 과정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할 것인가, 합격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5가지 항목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산입니다. 두 번째가 부채. 자산은 흔히 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실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빚이라는 단어 대신에 부채란 말을 쓰는 거고요. 내 돈 대신에 자본이 있는 거지요. 근데 내 돈에는 벌어들인 돈도 있기 때문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수익 비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5가지 항목이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거를 공부할 때는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본 개념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얘는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얘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변, 대변 이 연계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차변을 구별하고 대변을 구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여기 있는 자산은 차변이고요. 여기 있는 부채와 자변은 대변이고요. 수익은 대변이고요. 비용은 차변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거를 전산학의 1급 교재로 바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대비해서 뭘 만들었냐면 회계, 인문이라는 제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거는 손바닥만한 작은 교재예요. 공간도 많아요. 양이 안 많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차변과 대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들이 그냥 몸에 배도록 만든 자그마한 교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전산학의 1급 책을 보는 게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차변, 대변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요 계정 과목도 마찬가지로 뭐 이 안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매출 채권, 대손 회계, 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계속 쭉 어려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점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학원 강의나 어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안 하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유형별로 암기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만 꽈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보기에는. 근데 조금만 꽈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암기만 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죠. 그런데 탄탄한 이해라는 과정에 탄탄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를 했더라면 조금 꽈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왕 공부하실 때는 다시 말하지만 암기가 일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뭐부터 먼저 하는 거라고요? 이해 먼저 하시고 그리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 공부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10%를 다 부과하는 일반가세가 있고요. 0%를 부과하는 영세율이 있고요. 아예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은 면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먼저 반드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출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일반적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KC랩에 입력을 하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셔도 일단 공부의 70%가 넘게 끝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류의 수정과 결산의 정리는 얘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회계를 공부하고 여기서 부가치세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 잘못 입력된 거, 그 다음에 12월 31일자로 감가상각비나 일부 연말에 정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그냥 응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공부하면 얘는 조금만 보시면 금방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서나 장부 조회하는 거는 이거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료를 불러가지고 와서 체크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장부를 불러오는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안에 알맹이를 공부할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 공부하고 얘 공부하면 아래쪽은 조금만 적용하시면 금방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는 4회나 5회를 풀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 네이버 카페도 만들어 놨고요. 블로그도 만들어서 앞에 주소 쭉 주시고요. 주소 치시고 뒤쪽에 eduACC라고 쳐서 여기를 가시면 네이버 카페하고 블로그에다가 제가 실제 기출문제 데이터를 올려놔서요. 여러분이 이걸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서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얘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몇 회 정도를 풀어보는 겁니까? 최소 4회나 5회 정도. 너무 많이 풀어도 필요 없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서 60분 시간도 몸에 익히시고요. 자, 앞에서 공부했던 이론 문제와 실무 문제가 나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험장과 똑같은 식으로 해서 얘가 멘탈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풀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적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보러 가시기 며칠 전부터는 자, 중요한 내용 핵심 체크 하시고요. 잘 나오는 자, 문제 120문제 중에서 평소에 여러분 120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크했던 문제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 시간이 짧고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자, 최소한도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자, 90점, 그 다음에 회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90점을 목표로 하셔서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약간 실수해서 70 후반. 자, 여기서는 80 후반에 시험을 붙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마지막 하나 참고 말씀드릴 거는요. 2019년도 하반기부터 나오는 시험들이 합격률이 자, 20%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합격률이. 예전에는 막 40%, 50% 합격률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어려운 문제, 서너 문제만 집어넣으면 확률이 팍팍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하시고 일부 내용을 공부하셔서 이론 부분을 조금만 비틀면 여러분 어렵지만 그거를 풀 수 있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먼저 하시고 일부 내용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콕콕전교수 전산회계 1급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죠.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